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 전에 전해드리는 우리 영웅님과 트롯맨들에 관련된 아주 의미있고 제대로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뽕뉴스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사들, 팩트를 근거로 하여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미스트롯2 이 탑7이 아는 형님에 출연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제 방송이 되었는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방송이 출연되기 전부터 엄청나게 이슈를 몰이하며 기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시청률에 대한 기대감을 참 높였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그것에 절대 못 미치는 수준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5.3%, 평소 4.6, 4.4, 3.7, 3.7 정도 나오던 시청률이 5.3%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5.3%의 시청률이 바로 작년에 있었던 우리 트롯맨들이 나온 결과를 놓고 보면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무려 자체 최고 시청률이 15.5%가 나왔었다라고 이렇게 기사로도 대서특필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아는 형님에 나왔던 이 당시에 수많은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봤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미스트롯2가 출연한 아는 형님 시청률은 정말 많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뽕뉴스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계속하여 정리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탑7들 다들 실력자이면 틀림없지만 특색 있는 목소리나 특출난 1인자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트롯맨들 팬들에게 역효과를 주었던 방송 기획, 일명 끼워팔기 방송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제는 다음 주에 진행될 뽕숭아 학당회까지 연달아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그로 인해 사실 미스트롯2 과연 새로운 시청자들만 봤을까요? 뽕뉴스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기존 미스터트롯을 봤던 분들 중에서도 이 미스트롯을 봤던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뭐 팬심이 옮겨갔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대에 항상 방송을 시청해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봤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원픽은 아니더라도 이 가수는 그래도 조금 애정이 간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평범하게 프로그램을 그저 시청했던 분들까지, 한마디로 잠재적인 시청자까지 이번 트롯맨들에게 끼워파는 형태의 방송을 함으로써 이 잠재적 시청자까지 모두 고갈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스트롯2가 트롯맨들이 나왔던 미스터트롯에 비해서 뭐 특별히 바뀐 게 있었나요? 사실 재미로 따지고 봤을 땐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 무리한 방송 컨셉이 진행이 되었죠.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볼 이 미스트롯2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복장과 외설적인 무대 컨셉, 그리고 유력 후보로 지명이 되었던 수많은 멤버들이 준결승 진출 라운드에서 어이없이 탈락을 합니다. 여긴 뭐 말이 많았던 전유진부터 영진님도 있고 다양한 무명의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탈락을 하게 되고, 정통 트롯이라고 보여지는 이 미스트롯 오디션에서 국악판이 벌어졌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지금 탑7 안에도 국악 출신의 가수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유소년 참가자들이 탑7 안에 2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겼냐? 정작 끼워팔기 하던 이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만 하더라도 다음 주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 이 유소년 참가자들이 조금 나왔다가 퇴근을 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게 6명 중에 1명인 정동원님의 경우가 아니라 7명 중에 2명이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2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레인보우로 분류가 된 탑7 안에 못 들었던 참가자들이 끼워서 방송에 나오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그리고 미스트롯을 진행하며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뭐 진달래의 방송 편집을 감성파리 형태로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황우림의 음정
보정을 했다라는 논란에 대해 해명 하나 없이 계속해서 외설적인 이미지로 여전히 방송에 출연시키는 점 등 문제가 많아도 너무나 많았다 이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 아는 형님이 출연한다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그 방송을 봤을까요? 그나마 이 탑7을 응원하는 고정 팬들이 시청을 해줬기 때문에 평소보다 약 2% 정도의 시청률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는 형님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청률이 하락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갖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트롯맨들과 비교를 직접적으로만 해봐도 3배 이상 나는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었나, 많은 분들이 이 뽕뉴스만의 뇌피셜 혼자만의 생각 아니냐, 자꾸 TV조선을 탓하는데 이거는 분란만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당장 오늘 기사로 오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내의 맛부터 사랑의 콜센터까지 TV조선 시청자 무시하는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이 함소원 씨가 아내의 맛에서 하차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중국 시댁 별장이 알고 보니까 돈을 내고 빌렸던 숙소다, 뭐 시어머니와의 통화가 여러가지 주작이 있었다, 조작이 있었다, 뭐 이로 인해 해명 요구 및 여러가지 댓글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하차 소식을 전했다 라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TV조선은 이 하차한다라는 사실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이 아내의 맛 방송에서 불거진 여러가지 의혹과 논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조작 방송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출연자보다 제작진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발을 빼고 있다. 매번 자극적인 내용만 방송에 내보낼 뿐 이후에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항상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TV조선이다. 최근 종영한 미스트롯2 역시 마찬가지다. 3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화제 속에 종영을 했지만 끊임없이 잡음이 나왔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왔던 건 내정자 의혹 및 공정성 문제였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기한 공정성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과 무분별한 억측으로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으나 이후 제기된 황우림의 음이탈 보정, 선곡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준결승전 진출자 선정 당시에는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참가자의 팬들은 마스터들의 SNS로 찾아가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TV조선은 미성년자 출연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았다. 이처럼 미스트롯2가 논란 속에 막을 내린 가운데 TV조선 인기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시청자들은 최근 매일같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항의성 글을 쏟아내고 있다. TV조선이 미스트롯2 참가자들을 미스터트롯 탑6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끼워 넣느라 이도저도 아닌 방송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랑의 콜센터 측은 이달 초 미스트롯2 출연자를 인턴으로 칭하며 사소한 미시포 재오픈 소식을 전해 많은 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사랑의 콜센터가 팬들의 손편지를 받는 사소한 미시포로 개편된 이후 약 5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사랑의 콜센터 측은 해당 공지를 내리고 3월 26일 급하게 4.3 20호의 컨셉의 방송을 내보냈지만 이날 역시 미스트롯2 출연자들을 특별 알바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시켜 비판을 얻었다. 죄 없이 욕을 먹어가며 새빵살이를 해야 되는 미스트롯2 참가자들과 팬들 역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결국 양쪽 팬덤 모두 반기지 않는 합동방송이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뽕뉴스가 했던 말이 그대로 기사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언론사에서 봐도 너무 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트롯 참가자들과 팬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지금 탑6와 탑7 팬들이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작진들의 횡포에 의해서 모두가 희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트롯맨들, 그리고 탑7 여성 참가자들, 그리고 이들의 팬들인 우리 모두가 제작진의 시청률만 바라보는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편성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항의에도 탑6는 몇 주째 미스트롯 출연자들과 합동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19일 2주간 방영된 사랑의 콜센터에는 총 28명의 미스트롯 참가자들이 출연했고
코로나인 상태에서도 보기가 불편하고 산만했다는 비판을 얻었다. 특히 한 소절도 부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탈락 제도까지 도입되어 몇몇 출연자들의 마이크를 아예 뺏기까지 하여 팬들의 원성을 샀다. 몇 주째 계속되는 주객전도로 누굴 위한 방송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2 모두 시청자들의 사랑으로 탄생한 팀이다.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이 1년째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 중인 것은 탑6를 향한 시청자들의 충성도 때문이다. TV조선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시청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출연진을 보호하지 않으며 오늘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자분이 정말 제대로 맥락을 짚었다라고 뽕뉴스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상 뽕뉴스가 왜 TV조선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해왔는지 이제는 잘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TV조선의 새로운 컨셉과 지지로 통해 우리 트롯맨들이 탄생한 건 분명합니다. 고마워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미 모두가 빛이 바래졌다라는 겁니다. 10 중에 1, 2 정도만 잘해주고 8을 엉망으로 하면 1, 2만 보고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했던 1, 2까지 못했던 8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걸 TV조선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번 미스트롯2 아는 형의 시청률이 폭락한 것과 같이 앞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시청률 상승조차 얻지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조금 중요하면서도 무거운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연달아 올라올 세 번째 소식은 좀 더 기분 좋은 내용으로 가득 채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